신비로움에 힘들어내지 않는 매력.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연인,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미묘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비감입니다. 신비감은 때때로 매력 그 자체보다도 더 큰 흡입력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게 만들며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유도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 결말이 보이지 않는 드라마,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우리 뇌에 자극을 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인간의 뇌는 미해결된 문제를 계속 추적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감이 상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몰입을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금세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과거와 현재를 모조리 이야기해버리는 태도는 상대에게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신비감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게 만들고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 말의 여운, 고의적인 침묵은 때로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상대가 자신의 욕망과 기대, 해석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신비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매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이 없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선택과 절제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상대가 탐색하게 두는 겁니다. 정보의 노출을 조절하고 감정 표현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미묘한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관심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다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적당한 가림과 여운을 남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신비감은 생득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며 태도이고 충분히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매력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한 매력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심리적 레버리지. 무관심은 흔히 차가움이나 냉담함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무관심은 오히려 심리적 주도권을 쥐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관계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선이며 동시에 공격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결핍과 관련이 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상대의 욕구를 건드리는 장치입니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상대는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긴장이 풀립니다. 반면 적절한 무관심은 내가 이 관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는 관계의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무관심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형성하고 그 긴장감은 다시 관심을 자극합니다. 연애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종종 사용됩니다. 한쪽이 너무 열정적이면 다른 쪽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죠. 그러나 적절한 거리와 무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까? 내가 싫은 걸까?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관심과 감정의 투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완전히 닫고 로봇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때 관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관심은 관심의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진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 관계도 만들지 않지만 전략적인 무관심은 관계의 질을 조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반응의 절제, 태도의 중립성은 때로 상대에게
당신은 내 중심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며 오히려 중심으로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항상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줄 때는 확실히 주되 줄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관심의 전략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 침묵이 지배하는 법. 현대 사회는 말과 표현,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누가 더 솔직하고 더 열정적인지를 겨루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잉된 표현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하지 않는 자,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자가 더욱 강렬하게 기억되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의 전략, 즉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중심에 서는 법이 작동합니다. 침묵은 흔히 수동적인 자세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침묵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며 때때로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회의 중에도,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연인과의 감정, 교류에서도 말을 아끼는 자는 항상 분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만들고 침묵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해석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 침묵은 곧 신비감과 무관심의 결합된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감추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침묵은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는 해석의 여지를 안겨주는 심리적 미궁입니다. 이러한 미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침묵의 주인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감정의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그 틈을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감정을 감싸주는 방패처럼 작용하며 상대에게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는 곧 신뢰로 연결되며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이어집니다. 상대는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무형의 권력이 됩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과 질입니다. 침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는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말보다 먼저 침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상대의 반응을 먼저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던질지를 계획합니다. 결국 말이 적은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자기 확신과 감정의 절제, 그리고 상대에 대한 관찰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진짜 중심이 되는 법, 그것이 침묵의 지배입니다. 무심한 듯 다정하게 온도의 조절이 만드는 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온도로 감정을 표현하느냐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전략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냉담함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 조절을 통해 관계의 흐름을 장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호의보다 간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호의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매번 다정한 사람보다 평소에는 무심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뜻밖의 배려를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크게 감동하고 그 감정은 더 오래 남습니다. 이처럼 무심한 듯 다정함은 관계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도박 중독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보상이 예측 가능할 때보다 예측 불가능할 때 인간은 더 집착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늘 다정한 사람은 익숙해지고 무심한 사람은 멀어지지만 그 사이의 리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중독적인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짧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 회의 중에는 냉철하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 이런 감정의 온도차는 상대에게 혼란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특별한가? 라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그 착각은 관심과 감정 투자를 불러옵니다. 또한 감정의 온도 조절은 나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상대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심함을 기본 온도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온기를 더하는 방식은 나의 에너지와 정서를 지키면서도 관계의 유대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적절히 오가며 관계 속에서 리듬을 만들고 상대의 감정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무심한 듯 다정한 태도, 그것이 관계의 중심을 잡는 진짜 실력입니다. 거리두기의 미학 모두에게 가까울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고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피로와 불안을 낳고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전략입니다. 관계에도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면 소통이 끊기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침묵을 존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모두에게 가까울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모두에게 친절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거리두기의 미학은 무관심과 신비감의 조합에서 탄생합니다. 필요할 때만 등장하고 말이 많지 않으며 항상 일정한 리듬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들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언제나 주목받고 다가가기 어렵지만 한번 연결되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처럼 거리란 물리적인 간격이 아니라 정서적 밀도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관계 속에 얽히면 자신의 판단력과 감정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누구의 기분에 맞춰야 하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상대자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필요한 때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중심은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모두와 친해질 필요도 모든 것에 감정을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신비롭고 적당히 무관심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가장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거리두기의 미학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나의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전략입니다. 드러내지 않을 때 빛나는 힘. 현대 사회는 자기 노출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도록 요구받습니다. SNS에 나를 기록하고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며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던지죠. 그러나 그런 세상일수록 자신을 감추는 자, 드러내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빛납니다. 신비감은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속시키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입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중심을 유지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하며 자아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하다가 번번이 자신을 소모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려집니다. 반대로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드러내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들이야말로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고 거리두기는 연결보다 깊으며 무심함은 다정함보다 더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전략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 수렴됩니다. 바로 자기 보존과 자기 강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의 무게를 상대에게 맡기지 않으며 자신의 공간과 리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솔직하고 뜨거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하지만 강하고 낯설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이미 전략의 반을 이룬 셈입니다. 드러내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매력, 말하지 않을 때 더욱 강해지는 설득력,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피어나는 절제된 애정. 이것이 바로 신비감과 무관심의 전략입니다.